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인 기자입니다. 매월 이포디에스 뉴스의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탑 기사입니다. 2022년 2월 4일 게재된 반도체 차 산업 핵심 가치 급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지난해 자동차 생산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자동차 수요 예측 실패와 관계가 깊은데요. 2018년 1억 500만 대의 수요였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2019년 9천만 대로 감소했고 2020년 코로나 여파로 7,700만 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를 적게 잡았는데요. 2021년에는 8,700만 대로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이미 파운드리들이 자동차용 반도체 라인을 IT용으로 돌리며 자동차 반도체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공급 부족 영향은 지난해 12월부터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2분기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정상화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전기차 등의 등장으로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능동안전, 몰입형 인포테인먼트 및 무선 연결 등 옵션이 추가되며 효율적인 프로세서와 수많은 센서,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를 조절할 전력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는 신뢰성이 검증된 반도체 제품이 필수입니다. 이에 전통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을 찾기 마련인데요. 여기에는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NXP, 르네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최근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 업계 1인 인피니언은 오스트리아 팔라우 공장에 약 16억 유로를 투자해 12인치 웨이퍼 기반 SiC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바 있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쿨림 공장에 SiC 및 JN 제품에 2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XP는 TSMC의 16나노 공정을 이용해 차량용 반도체를 양산하고 설비 투자를 매출의 5%에서 7%로 상향했습니다. ST는 크롤, 아그라 12인치 팹 캐파를 증설했고 카타니아의 SiC 팹 캐파를 증설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신규 8인치 팹을 가동했습니다. TI도 세 번째 12인치 팹을 증설했습니다. 르네사스는 지난해 낙하 공장의 화재 피해를 6월 완전 정상화했고 화재 전보다 투자를 더해 캐파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합 반도체 업체 및 대형 파운드리들이 자동차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신칩, 프로세서, 전력관리 칩 등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바 있으며 차세대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최근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자동차용 분야에서 최첨단 공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MCU 생산량을 2020년 대비 60% 증산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본의 1조엔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12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자회사들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끊임없이 전기차 시장 진입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전통 가전업체의 대명사인 LG전자 역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장 부품을 선정하고 전기차 관련 부품이 2025년까지 연평균 50%의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옴디아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은 이미 5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연간 12.3%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자동차 비즈니스는 미래의 반도체 시장을 성장할 주요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이제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유상 운송이 시작되며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지의 성희창 기자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체험해봤습니다. 자, 성희창 기자, 이번에 다녀오신 곳은 어디인가요? 네, 지난달에 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 운송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소네트사를 방문했습니다. 네, 우선 자율주행 유상 운송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소네트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유상 운송을 하고 있고 서울 상암에서는 42-2월 10일 자율주행 유상 운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취재한 소네트는 지난달 5일부터 자율주행 유상 운송을 시작했고요.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 7.2km 구간에서 운행되고 요금은 3,000원입니다. 지금은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과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군요. 소네트라는 회사를 다녀오셨는데요. 소네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네트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2017년 디지스트 연구원 창업 1호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소네트는 일반 차량을 레벨 4 자율주행차로 업그레이드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형태로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풀스택을 자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직접 타보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 코나 EV 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차량이었는데요. 차량 외부에는 라이다, 차량 내부에는 차선 인식 카메라, 신호 인식 카메라, 그리고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딥러닝은 최적화를 통해 10ms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네트의 자율주행차는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 주변 차량과 보행자 등을 탐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돌발 상황에서도 최소 1개의 센서가 탐지를 하고 즉시 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소네트 자율주행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개발 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요? 네, 소네트 손준우 의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인터뷰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하실 때 개발 단계에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센서 작동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안전 이런. 네. 일단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이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센서 부분도 저희는 이제 레벨 4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 없이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돼서 센서도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모든 센서를 써서 통합적으로 이제 탐지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또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제어해서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안도 주요 사항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소네트는 목표로 삼고 있는 레벨 4 자율주행과 원격 제어에 의한 안전 대응 방식을 고려할 때 해커가 원격 제어망에 침투해 제어 명령이나 센서 정보를 교란했을 때 그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버와 자율주행차 간의 통신 보안과 암호화 기술을 탑재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소네트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보안 모듈 탑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향후 자율주행차의 전망과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면서 손준우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걸 이제 레벨 2부터도 다 자율주행이라고 보는데, 그죠? ADAS도 우리는 한 레벨 3나 4 이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자율주행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테슬라나 현대차처럼 우리 차량에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 그런 자율주행차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웨이모나 GM 크루즈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저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자율주행차의 관점에서 볼 때 한 5년, 202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제 유상 운송을 시작했고, 요게 한 3, 4년 더 이제 발전을 시키면 좀 좁은 구간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는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이제 새로운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차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시판되는 차는 레벨 4가 시판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문제부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레벨 2나 3까지는 운전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데, 레벨 4부터는 이제 제조사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또 다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준우 의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차는 2025년에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자율주행차가 대부분의 차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빨리 본격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2월의 인물입니다. 반도체의 핵심적인 7대 공정의 모든 소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인 한국머크의 김우규 대표이사님입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 머크는 지난해 한국에 6억 유로의 투자를 밝힌 바 있고, 국내에서 반도체 소재 기술센터를 통해 기술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잠시 김우규 대표이사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소재는 전자혁신의 핵심이자 미래 반도체 개발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5G, IoT, AI, 퀀텀 컴퓨팅 등의 신기술 발전에 따라 반도체 개발은 보다 복잡해지고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머크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제품을 보유하고 고객들이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연구 개발과 문제점 해결 과정을 앞당기고 개발 주기를 가속화해서 혁신을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기여합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칩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머크 제품이 또는 서비스가 사용됩니다. 네, 올해 한국 머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2월의 인물입니다. 반도체 세정 및 코팅 기술 전문 기업 코미코의 최용화 대표이사입니다. 코미코는 1996년 국내 최초로 세정 기술과 코팅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등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최용화 대표이사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코미코의 정밀 세정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 중에 오염물질이나 파티클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반도체 장비 부품에 증착되게 됩니다. 이렇게 증착된 오염물질들은 반도체 수율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희 코미코가 개발한 이런 세정 기술은 반도체 부품에 오염된 물질들을 부품의 손상 없이 제거함으로써 고객사의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각 부품의 표면의 상태를 복원하고 개선함으로써 반도체 공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특수 코팅이라고 하면 반도체 장비 부품의 표면에 특수 코팅 처리를 하여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파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각 고객사의 공정에 다양한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서 고객사의 품질 안정화에 기여하고 반도체 장비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올해 코미코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2월의 웨비나입니다. 2월 15일에는 마이크로칩에서 IoT 센서를 위한 전력 효율적인 솔루션 설계 및 손쉬운 커넥티비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높은 IoT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전원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원과 관련된 개별 부품보다는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전력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김기범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배터리로 구동되는 솔루션의 최고의 전력 효율성 설계를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력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면 시스템 아키텍처를 우선 정의하고 전력 효율적인 최적의 구성 요소들을 선택하는 시스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 접근 방식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여 쉽고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거나 아날로그 디자인이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 적합한 단일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접근 방식이 아니라면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각각의 설계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전력 효율적인 솔루션 전략을 파악하고 작성할 수 있는 팀 구성원을 보유하는 것은 많은 이점과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팀에 이러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은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IoT 센서 설계를 위한 고유한 포트폴리오에 30년 이상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및 신호 체인을 위한 저전력 아날로그 제품, 초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 MPU와 FPGA, 통신 솔루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IoT 보안 솔루션도 보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제품 설계를 돕기 위해 마이크로칩은 평가보드, 디자인 리뷰 서비스, 기술 교육, 소프트웨어 및 각 분야 전문가의 현장 지원과 같은 많은 기술 지원 방법을 제공합니다. 네, 2월 22일에는 인피니언에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현재와 미래 및 인피니언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인피니언의 차량용 MCU 제품인 오릭스는 차량 전체에서 어떠한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한 인피니언의 이경수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피니언의 오토모티브 사이버 시큐리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제 MCU, 인터그레이티드 하드웨어 시큐리티라고 해서 MCU 내에 이제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 내재되어져 있는 이런 이제 오릭스 제품군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시큐리티 전용 IC가 뭐 옵티가 TPM, 그 다음에 SLI 97, 이건 이제 V2X 용이고요. 뭐 20용으로 SLI 97,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저희가 이제 보안 관련한 제품군이 있는데, 실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시스템별로 뭐 중요도에 따라서 뭐 외부 인프라, 뭐 하는 역할, 그다음에 뭐 통신되는 뭐 내용에 따라서 각각 중요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떤 제품이 어디에 쓰일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텔레메트리스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외부 인프라랑 대부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가 되고요. 이와 발맞춰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오릭스, 그다음에 뭐 TPM, V2X, eSIM, 이러한 이제 칩들이 다 필요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메트리스랑 그다음에 각각의 도메인에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부분이랑 중간에서 데이터를 다 전송을 하고 통신을 하는 이런 이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은 이제 보안적인 중요성이 높아지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큐리티 모듈을 가지고 있는 MCU인 저희 오릭스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TPM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도메인별로는 이제 뭐 각각 도메인 컨트롤러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큐리티 모듈인 HSM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오릭스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예시가
될 것 같고요. 뭐 실제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자동차 제조사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월 24일에는 마우저에서 LTE 캣 M1을 이용한 AWS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에 대해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심과 LTE 캣 M1을 사용하는 경우 글로벌 심이 가지고 있는 로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약 180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통신 환경으로 제품 서비스가 가능하고, 아마존에서는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AWS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한 장병남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제 캐네먼과 AWS IoT의 사이트와이즈를 활용한 서비스 구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WS IoT가 현재 동작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 이제 사이트와이즈랑 이제 AWS IoT를 연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트와이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사이트와이즈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깊게 봤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장비 하나를 이제 뭔가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공장을 하나를 전체를 내가 다 어떤 뭐 시각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스마트팜 한 동을 전부 다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큰 산업용 인더스트리얼한 굉장히 좀 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이트와이즈에서는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모델링하고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좀 대규모의 그런 인더스트리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아마존에서 인더스트리얼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이렇게 보여준 내용인데 굉장히 좀 크죠. 실제 이제 여기서 사이트와이즈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AWS IoT가 연동되는 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실제 이 정도인데,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큰 서비스 영역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2월 15일 SIC GAN 차 전력 반도체 핵심 급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SIC는 2025년 17조로 연평균 72%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이에 발맞춰 인피니언, ST, 울프스피드 등이 연구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월 16일 반도체 올해 56조 대규모 투자라는 기사입니다. 우선 올해 산업계가 56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에 발맞춰 정부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서고, 반도체 투자 지원기구 상설화로 투자 걸림돌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2월 3일 반도체 수출액 역대 1월 최고치라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1월 실적은 55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2월 14일 낸드 플래시 가격 전망 뒤집혀 5에서 10% 상승 예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올 초에만 해도 5에서 10% 가격 하락이 예상됐었는데요. 최근 키오시아 공장의 소재 오염으로 인해 웨스턴 디지털 제품 출하가 불투명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월 10일 전자파 학회에 시간 장소 초월한 최신 전파기술 공유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전자파학회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강원도 휘닉스 평창에서 동계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490여 편의 논문이 투고됐고 7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중 별세한 고 김동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와 고 최진혁 하나시스템 본부장을 기리는 추모 세션이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다음은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마우저가 2021년에 최신 제품 7만여 종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신제품 소개 선도 글로벌 공인 유통기업으로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T가 최근 SiC와 IGBT 모스펫을 위한 새로운 듀얼 채널 갈바닉 절연 게이트 드라이버 2종을 출시했습니다. 고전압 전력 변환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공간 절감과 간편한 회로 설계를 지원합니다. 인피니언이 새로운 옵티가 TPM SLB 9672를 출시했습니다. 미래형 보안 솔루션으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격자로부터의 펌웨어 손상 위협에 대응하고 양자 내성 펌웨어 업그레이드 경로를 활성화해 디바이스의 장기 사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온세미의 NCP1680 역률 버전 컨트롤러가 일렉트로닉 디자인이 수여하는 파워베스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NCP1680은 고성능 전원 공급 장치의 비용과 설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콩가톡이 컴 HPC 캐리어 보드 설계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 공개를 통해 엔지니어들은 적절한 컴퓨터원 모듈을 선택하고 컴 HPC 서버 또는 컴 HPC 클라이언트 평가 캐리어, 적절한 냉각 솔루션을 추가해 표준 사양에 맞춘 설계 개발에 즉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네, 랩리서치가 혁신적인 식각 기술 및 케미스트리 솔루션을 갖춘 고선택비 식각 장비 포트폴리오를 통해 첨단 로직 및 메모리 반도체 개발 솔루션 지원에 나섭니다. 로움이 최근 DC-DC 컨버터 IC를 비롯해 각종 전원 IC의 부하 응답 특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원 기술인 퀵커를 발표했습니다. 퀵커를 통해 귀환 의료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월의 웨비나입니다. 우선 3월 8일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TI 라이브 테크 익스체인지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3월 10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STM32MCU에 최적화된 그래픽 솔루션 터치 GFX 웨비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15일에는 마이크로칩에서 보안의 중요성 및 쉽고 빠른 IoT 설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17일에는 텍트로닉스에서 5 시리즈 BMSO를 통해 최신 오실로스코프 기술 동향 알아보기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22일에는 인피니언에서 스마트 빌딩 및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인피니언 센시브 60GHz 레이더 센서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며 3월 29일에는 마이크로칩에서 음성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마이크로칩 팀버울프 고성능 오디오 프로세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월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3월에는 더욱 알찬 준비로 독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